본 방송은 영화 미키 17에 대한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이미 보셨거나 영화를 보지 않아도 상관없거나 안 보고도 본 척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주간 영화 보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간영화 보고입니다. 주간 영화 보기입니다. 중간에 한 편 무슨 영화 보기? 주간 영화 보기. 보기가 제 목표였는데요. 못 보고요. 그랬는데요? P17한테 영혼만 보내고 온 사람입니다. 2번이나. 안 와요. 아니 왜 근데 영혼을 보내? 영화표 취소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영화를 예매해놓고 영화표 취소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 가지 못한 거죠. 출발은 했는데 늦은 거예요? 아, 그런 그건 적도 아니- 있었고요. 예매를 해놓고 까먹은 날도 있었고요. 도착이 늦어도 늦게 앞에를 안 봤겠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까먹었지 않았을까 2번 다? 뭐 너무 종류별로 많아서. 많아요. 그래요, 그런 일이 알았어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보통 요즘- 자거나. 요즘 그나마 제가 열심히 보고 있는 콘텐츠는 넷플릭스 폭삭 소가수다랑 나 혼자만 레벨업. 그거 재밌어요? 그거 이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으로 요즘 나오고 있어가지고 나 그걸로 보고 있거든요. 웹툰은 다 봤거든요. 너무 웃긴 게 아. 뭔지 알아요? 그거를 제작을 일본에 그래, 있는 그래. 데서 해줬잖아요. 그래서 주인공들이 일본어로 말을 해요. 그렇죠. 일본 근데 애니. 이름이 한국 주인공들이 이름이죠. 이름이 한국 이름이에요. 어. 그래서 이래요. 진석! 송진호!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배경이 설정상 한국이야. 근데 일본어로 말하고 있어. 일본어로 말하고 이름도 한국 이름이고 너무 웃겨. 그러니까 일본 애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괴라- 해외에서 괴랄하다. 예를 들면은 이제 배경이 헐리우드 영화야. 근데 배경이 로마야. 우리 로마야. 근데 로마면 그리스어로 말해야 돼. 로마어로 말해야 되잖아요. 영국 영어로 하지만 하죠. 영어로 말하잖아. 영국 영어로. 그거랑 똑같은 거로 하면 돼요. 에릭 툭스 이러면서 이제 go away 막 이런다는 거지. 이제. 오리지널 웹툰은 한국 거라는 거죠. 네, 한국 그렇죠. 거라고. 네. 카카오 배경도 이제 이런 송진우 코코아 홍대 애기 데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합종 신기하네요. 도코 데스가 합종요키 데스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일본어로 얘기하고 있다. 근데 이제 그게 초반에 너무 웃겼는데 적응을 하고 보니까 이제 그냥 잊어지게 되는 설정이다. 지금 미키를 안 봐서 지금 대체제로 그렇게 길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근데 미키 17도 일단 연결고리를 굳이 잡아보자면은 감독이 한국인이잖아요. 감독이 한국인이잖아요. 네, 근데 배우랑 스토리는 외국 거잖아요. 원한도 외국 작품이고요. 근데 그 봉준호의 페이소스가 드러나던가요? 네, 소스 좀 들어가요. 그래요? 네. 근데 좀 그게- 아쉬웠어요. 아 그래요? 전 재밌었어요. 어떤 분의 왈 옥자보다 별로다. 옥자보다 그 토마토 미터가 낮았던 네. 것 같아요. 아, 저는 옥자보단 재밌었다. 오, 옥자보단 나요. 난 옥자도 꽤 재밌게 봤는데 사실. 전 옥자 별로. 아 그래요? 그 느낌이 네. 봉준호는 한국 영화다라는 아, 그 마음을 가지고 봐서 네. 되게 낯설고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봉준호도 그렇고 그 누구냐 박찬욱도 그렇고 그 김지훈도 그렇고 외국. 자꾸 다른 이름 성희롱 하지 사람 마세요. 이름을 한 번 얘기 못하네. 설들 박진호 이 체라 그랬어. 무슨 최강 김지훈도 창민인가? 그렇고 다들 그 외국인 윤호야? 배우들을 갖다 써도 갈아 끼기가 쉽지 않네요. 그쵸? 네. 잘 안 맞나 봐. 잘 안 맞는 거일 수도 있고 네. 제가 한국인이라서 보이는 한국인의 그 연기 그 틈이나 그런 묘미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외국인들한테는 찾아보기가 조금 어렵다고 할까? 그 어떤 사람 저는 그 후기를 많이 봤거든요. 대신 봤는데 저 연기를 누가 했더라면 나는 그런 걸 자꾸 생각하게 된대. 저 연기를 송강호가 미키를? 했으면 이렇게 연기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의 상상을 하게 된대. 아 미키를 보면서요? 네. 아,
뭐 이건 저는 그냥 후기만 읽은 거니까. 네. 네, 마저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이름 다 얘기했나? 안 했어. 안녕하세요 스칼렛입니다. 내가 변명을 구구절절해가지고. 지금 자기 놀아놨어. 지금 자기가 안 본 야. 거 티 안 내려고 야 엄청 아는 거 다 끄집어냈어. 지조. 근데 이제 다 탈났어. 박 이제 실장 이제 다 정신 뽑아냈어. 바짝 차려 지금. 아, 놀아놨다. 놀아놨다 진짜 아. 지금 이름 소개도 안 했다 지금. 안녕하세요 박 시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지입니다. 네. 그래서 보고 오셨잖아요. 보고 오셨잖아요. 얘기해 주세요. 재밌었다요. 어. 저는 재밌었고 마지막에 울 뻔했는데 약간 인프피라서 역시 어쩔 수가 없다. 쓰레기 같은 인프피라서 약간 찡했나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너무 찡해서 이제 후기를 봤어요. 그 댓글이나 이런 걸 봤는데 다 너무 재미없다는 거예요. 목자 수준이고 상처받았어. 재미없고 상처받진 않았어요. 마지막에 나의- 어디서 찡했지? 어디서? 그 폭파할 때? 아니 뭐 특정 장면이 아니라 그 아, 이제 스토리에 해피엔딩 될 때. 네네네. 그 봉준호가 원래 해피엔딩 잘 안 때리잖아요. 그래. 그거 근데 그게 좀 특이했어. 그게 너무 좋았어가지고 행복했거든요. 되게 확실한 해피엔딩이거든 이거. 원안 자체가 해피엔딩으로 끝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 아닐까요? 그래도 봉준호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옥자도 근데 사실 미묘하게 해피엔딩이에요. 미묘하지만 약간 희생이 있었지만. 그치. 근데 울었다 그랬잖아요. 아니 눈물이 날 좀 뻔했다. 찡했나? 날 뻔했다. 나도 근데 그랬거든. 뻔했다. 울컥했거든 마지막에. 근데 그 원인 이유를 잘 모르겠는 거야. 스토리 혹시 영화 그냥 끝났기 때문에 울컥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런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 뭔지 알죠? 거의 맨 마지막에 마지막 울컥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 울컥이었어. 사실 알고 보니까 본인도 복제 인간이었던 거 아닐까요? 복제 인간? 그랬을 수도 있죠. 이건 복제랑은 조금 다른 개념. 음. 아 복제 뭐 인간이지. 그냥 근데 프린트 제가 인물이죠. 영화를 안 본 상태에서 이 영화의 스토리를 제가 추측해 봤거든요. 재밌겠다. 예고편을 보고 예고편만 해봐봐. 얘기해봐. 봤어요? 쭉 얘기해봐요. 너무 재밌겠다. 처음까지는 아니고 이게 더 재밌겠다. 더 재밌겠다. 아니 이거 아예 코너로 만들까? 안 보고 온 사람은? 내가 추측했을 때 내가 한 명이 안 보고 와서 트레일러만 맞아. 보고 상상하는 거야. 아니, 그래서 내가 추측을 한 건 이거예요. 더덕의 뇌피셜. 이제 우주에서 음. 사람이 살아남아야 되는데 우주가 너무 공간이 너무 그 험악한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이 우주 공간에서 살아남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육체를 강인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복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그 얼마 전에 봤던 그 에일리언 그 스토리처럼 우주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계속 이렇게 발전된 미키의 모습을 계속 복제를 하는 거지. 실험을 통해서 이제 이에 미키는 일단은 가난해. 이런 미키 저런 미키를 만들어 실험한다고. 계속 그러니까 가난해서 얘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허가를 한 거야. 계약을 써가지고 이 부자 회사랑 계약을 해가지고 제 몸을 어떻게든 이용해도 좋습니다. 이게 허가 계약서. 맞아. 그건 예고편에 나오잖아.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고편을 예고편을 보고 지금 토대로. 나 추측을 한 건 이거예요. 그건 맞아. 그래서 얘가 이제 한번 이렇게 복제가 됐어. 근데 이제 우주에 보냈는데 또 우주의 그 험난한 그 생활 때문에 이렇게 또 죽었어. 죽고 또 한 마리 새로 생겼어. 또 죽어. 근데 거기 안에서 실험을 같이 하던 뭐 실험실의 그 과학자라기보다는 같이 그 환경 속에 있던 한 명이랑 사랑에 빠져. 그래서 한 명이 사랑에 빠져가지고 근데 죽고 다시 태어나도 얘랑 또 사랑에 빠져. 그치. 그러니까 최수종이 그런 말 있잖아요. 최수종이 아 근데 아무리 복제돼도 하이라한테 갈 거다 막 이런 얘기가. 이런 얘기가 또 있어? 여기는 아. 기억이 컨티뉴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나 그 얘기까지 하려고 그랬어. 얘가 이상하게 그걸 전생을- 얘기하면 안 되지 지금. 전생을- 아니 틀린 점을 얘기해주면서 전생을- 계속 얘기하게. 그러니까 전생을 약간 기억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의 그 원천 소스는 바뀌지 않는 거지. 아무리 복제를 해도 얘가 약간 좀 덜 떨어진 애야. 덜 떨어진 상태는 계속 그대로 가는 거지. 네네 말씀. 그런 썰이 있어요. 사람들이 최수종 유전자는 복제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댓글로 최수종 유전자는 복제돼도 어차피 하이라한테 갈 거다. 그런 썰이 있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최수정 너무 서윗하니까 그렇게 나온 거구나. 최수정 같은 사람 많이 복제해서 여러 여자가 여러 여자가 행복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랬는데 사람들이 최수정 복제해서 나 하이란드 가서 안 된다. 하이라 힘들겠네. 그런 약간 웃긴 유머가 있거든요. 인터넷 유머가. 그러니까 음. 그런 느낌인 거지. 미키 17이 되도록 음. 맨날 자꾸 지조랑 사랑에 빠졌어요. 지조한테 가는 거야. 음.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그 현상을 보고 신기해가지고 음. 더 연구를 하는 거지. 얘는 왜 이렇게 안 바뀔까? 음. 애가 좀 발전이 돼야 되는데. 음. 그리고 나의 추측이 여기까지. 아 뭐야? 추측이 더 안 돼. 끝났어. 뭐야? 그게 다야? 끝났어. 아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음. 마지막 미키가 이제 미키 17인 거지. 네. 근데 미키 17이 음. 만들어졌는데 음. 미키 16이랑 만나. 어. 그래서 이래. 너 왜 너 왜 있냐? 너 왜 안 줘야 돼? 너 왜 안 죽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음.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복제되고 있다는 거 안 거야. 그러니까 자기 몰랐어 여태 계약서를 복제된 거? 썼었는데 어. 계약서는 썼었는데 내 몸 어. 맘대로 하세요 계약서 썼었는데 어. 그게 나를 복제하고 있다는 건 몰랐어. 기억은 계속 되지만 그건 몰랐다. 기억이 네. 리셋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다. 아. 그러면 난 더 재밌었을 것 같아. 아 왜요? 무슨 내용이에요? 이제 근데 알려주세요. 죽을 때의 기억이 네. 그 다음 복제될 때 네. 전이 돼요. 근데 내가 어떻게 죽었다라는 거 그래서 기억나요. 어떻게 죽는 건지 다 기억해요. 뭐 하다 죽는 거예요? 거기서 실험해요? 그건 다양하게. 맞아요. 그런 거 맞아요. 그 맞아요. 환경에 네. 실험이 돼서 어. 그 데이터를 얻고 죽고 데이터를 얻고 죽고 어.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뭐 백신 만들려고 어. 이거 넣고 죽고 이거 넣고 죽고 이런 식으로 계속. 좀 불쌍해. 끔찍한 게 많아. 어. 근데 그냥 바로 안 죽고 막 앓다가 죽고 그래요. 아 그래요? 로버트 패틴슨. 되게 불쌍해. 근데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 야 네. 죽을 때 어떤 느낌이야? 짜증나겠다. 엄청 짜증나. 근데 그거를 어. 근데 그거는 자주 죽으니까 너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야. 근데 죽는 순간이 자기는 이제 한 번도 그 아무렇지 않았던 적이 없는 거야. 너무 무섭고 매번 두렵고 무서운 힘들었던 거. 우리나라 최근에 나왔던 드라마 중에서 약간 이런 거 비슷한 거 있는데 무슨 되게 여러 번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데 그 전생 기억이 다 있어. 신에선 나온 거. 신에서 나왔던 거. 아, 그리고 그거. 막 아기 때 기억이 있는데 아기 때 부모님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나를 학대해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죽임다고 막 이런 것도 다 기억이 나 있고 뭐 그래서 전생의 다- 연인이며 네, 뭐 그래서 외국인으로도 태어나고. 다시는 안 태어나려고 하는 내용 막 그런 거 있었는데 근데 요새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거 많긴 해요. 제가 기억한 거 말고도 네. 엄청 웹툰 많아요. 웹소설의 완전 주제지. 회기물이 너무 많아서 회기물. 약간 이것도 어떻게 보면 회기물이지 솔직히 말해서 다 기억한다는 점에서 재벌집 막내 아들도 그렇죠. 포함 시키자면 근데 그래서 미키 17이는 16번째랑 만났나요? 18번째랑 만납니다. 아 진짜요? 네. 나 추측 아깝네요. 잘했다. 근데 그리고 네. 18번째는 미키 17은 되게 무능하고 무기력한 친구인데 네. 조금 찐따 같고. 찐따. 찐따. 호구상이야 호구상. 음. 그냥 족밥 그 JB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소위 그래야지 말하는 요새 말 좀 가리라고 아. 뭐라 하는데 안 되네. 알겠어. JB라고 해. 근데 이거는 근데 뭐 그렇게 우리끼리니까 험한 말 네, 아닌데. 우리끼리니까 그래요. JB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JB인데 음. 그 어떤 약간 오류 같은 게 좀 음. 있어요. 그래서 18이 그래서 18이가 사이코패스야. 생캐야, 생캐. 조금 똑똑해져. 그리고 사이코패스. 약간 T야 그리고. 그래가지고 조금 더 똑똑해. 근데 약간 감정적으로 싸가지 없어. 원래의 미키의 그 기본 유전자 자체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걔만 좀 바뀌는 것 같았어. 계속 복제하다가 어. 열받았나 보다. 계속 복제당하면서 이 운명이 너무 열받아서 다음번 복제 때는 이 부분을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그리고 이 생각한 세상에 룰이 있어요. 네. 그 복제 윤리 관련돼서 룰을 만든 거? 건데 네. 이런 복제하는 대상은 특히 이런 실험으로 한정돼야 되고 네. 그리고 자기의 100% 동의가 있어야 되며 응. 하여튼 되게 지구상에선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해외에서만 그리고 우주에서만 해야 돼. 그리고 멀티플 둘이 같이 존재하는 건 절대 안 된다. 근데 어쩌다가 왜 17이 안 죽었는데 18이 나타났어요? 죽은 줄 알고. 그 17의 죽음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18을 찍어낸 거야. 자기는 죽었겠지. 근데 17이 살아 돌아왔어. 왜냐면 16번 죽었으니까. 그럼 살아 돌아왔으면은 사실은 얘가 그 실험 성공한 거 아니에요? 17이? 아니 아, 매번 실험에- 실험해서 하는 건 실험의 성공 실패는 없어요. 아. 그리고 다 실험이 매번 달라. 아.
탐험을 나갔다 살아온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좀 사람이 나가서 죽을 것 같은 거, 야 네가 가봐 맞아. 해가지고. 위험한 일에 어. 그냥 보내. 아, 그 약간 어. 노예처럼 쓰는. 그러니까 맛은 어때? 이러면서 막 동맥이면서 맛은 어. 어때? 냄새는 어때? 불쌍해. 지금 막 피부는 느낌이 어때? 막 이런 거 불쌍해. 물어보고. 진짜 먹어봐. 마루타 실험 당하는 마루타야, 거. 마루타. 어. 그래서 18랑 17이랑 만나서 뭐 해요? 서로 둘이- 죽일라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약간 뭐 반란을 일으키고 이런 게 아니라 일단은 죽일라 그래. 왜냐면은 어쨌든 원 소스의 사람이 허가를 했다 하더라도 복제당하는 사람은 나의 허가를 받은 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계약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아 그래요? 그 허가는 이제 필요 없어. 한 허가만 본체가 있으면 허가했으면은 앞으로 태어나는 그 복사물도 모든 것들은 똑같은 계속... 거예요. 네, 아. 그냥 똑같은 거예요. 음. 파일 같은 거예요. 그냥 어. 파일 복제하듯이. 그래요. 그때마다 당연하죠. 허가를 새로 구해야 되는 거 그런 아닌가?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종신계약이에요. 아 진짜 불쌍하다. 그래서요? 더 그래서 얘기해 재밌지. 주세요. 네. 재밌는데? 근데 거기도 하이라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말하신 대로 그 네. 동료예요. 동료. 동료가 나오죠. 네. 동료 이제 네. 나샤? 걔도 복제당한 애예요? 아니에요. 아, 걔는 그냥 전사예요. 그러니까 아, 그 전사. 익스펜더블은 네. 그 우주선에 딱 하나, 미키 아. 하나밖에 없어요. 어. 미키 하나 가지고 다 돌려먹는 거예요. 아, 근데 그 여자애는 굉장히 똑똑하고 네. 신체적 능력도 되게 좋고 그런데 개조인간인가? 이게 요원 같은 거야. 음. 근데 미키가 18이랑 17이 딱 두 개 다 나타났을 때 되게 좋아해요. 어? 내가 사랑한 사람이 둘? 개꿀. 개꿀. 그러면서 쓰리썸을 시도해요. 잠깐 하다 말았지만. 어. 굉장히 실패로 대단한 이어졌습니다. 사람인데. 근데 미키 17은 되게 착하고 어. 보수적이고 약간 아, 18은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어. 좀 웃기다. 네. 그래서 18이랑 17이랑 서로 죽이려고 하다가 네. 결국에는 그냥 같이 있는 걸로 얘기가 되고 음. 그래서 같이 살 방법을 찾다가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거기 외계 행성이잖아요. 거기에 살고 있는 원래 토착 그 크리처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꽤 고등 생물이야. 언어도 있고 생긴 거는 벌레같이 생겼는데 공벌레 같이 생겼어요. 아, 나 벌레 너무 싫어서 안 돼. 되게 귀여워요. 크로아상 아 크로아상처럼 같이 생겼어. 생겼어요. 맞아. 그래서 이제 걔네들을 벌레라고 생각하고 그 우주선의 대장 네. 그 나쁜 놈이 있어요. 마크로팔로예요. 마크로팔로. 마크로팔로. 되게, 트럼프 같아. 아. 되게 무능하고 그냥 말을 트럼프처럼 해요. 탐욕스러운 음. 지도자인데 부인도 있어요. 부인도 있고 토니 콜렛이에요. 유전. 부인이 이래라 저래라 막 휘두르고 음. 그리고 굉장히 물질적인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딱 봉준호가 좋아하는 배우들이네, 근데. 그래서 토니 콜렛이랑.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지도자들이 생각나는 아. 그런 연상시키게 되는 그런 요소들이 주제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걔네를 죽이려 그래요. 그 벌레들을 얘네 다 쓸어버려 죽여버려. 근데 걔네들이 엄청난 능력이 있어. 아, 그래서 18하고 19하고 둘이서 17하고 18하고 둘이서 그 외계인들이랑 연맹 맺고 악당들 물리치나요? 대충 그런 내용이에요. 아. 그래서 그 과정이 네. 약간 휴머니티랑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약간 감동 포인트가 있고 걔네들 이름이 뭐죠? 콩벌레 같이 생긴 애들? 곰벌레 크로아상. 아니야. 걔네 크리퍼스. 이름을 걔네가 정했는데 크레퍼스. 크리피하다고 해서 크리퍼스. 크리퍼스. 얘네들이 고등 동물인 거예요. 음. 커뮤니케이션도 자기들끼리 할 수 있고 그리고 착해. 누굴 해하려고 하지 않아. 근데 이 인간들은 쟤네들한테는 우리가 잡아먹힌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서 얘네를 죽인다 이렇게 그냥 했던 생김새만 거기 보고 때문에. 되게 열등한 미개한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크리퍼스 새끼를 하나 데리고 가가지고 음. 고문처럼 하거든요. 그리고 걔네 꼬리를 잘라서. 잘라서 갈아가지고 어. 소스로 먹어요. 왜? 왜냐면 그 토니 맛있나 콜렛이 보네. 그 부인이 네. 그런 소스에 엄청 집착하는 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피소스 그러니까 남들은 으. 예를 들어 뭐 설국열차를 네. 안 떠올릴 수가 없는데 설국열차에서 이렇게 그 머리칸 사람들은 맛있는 거 먹잖아요. 근데 네. 꼬리칸 사람들은 그 양갱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여기서도 그 일반 사람들이 네. 그 우주선에 탄 일반 계급의 사람들은 되게 무슨 이식 같은 거 먹어요?
이유식 같은 거 먹어요. 어. 초기 이유식 같은 거 먹어요. 어. 막 그 뭐 으깨놓은 뭔가 음. 젤 같은 뭔가를 먹거든요. 죽 같기도 하고 그런 거 음. 먹는데 그런 와중에 이 지도자의 아내는 고급진 스테이크의 소스를 어떻게 만들까 이런 거를 허영심을 엄청 부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스가 거기선 엄청난 사치고 최고의 사치지. 구하기 힘든 건 맞지. 그 음. 우주에서는. 고기 자체도 생 고기 자체도 잘 없는데 그치. 저런 소스를 쓰려고 하지. 불쌍한 크리퍼스들. 그래서 크리스퍼스의 꼬리 맛이 네. 되게 좋았나 봐요. 네. 그래서 그 소스 맛을 야 너 한번 먹어봐 이렇게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새끼를 납치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크리퍼스 그 대장이 여왕벌 같은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가 있는데 이제 마마 크리퍼. 마마가 있는데 큰 애 하나 있어. 걔랑 이제 17이랑 그 소통을 해가지고 야 그 꼬맹이 데리고 와. 그럼 우리가 너네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일게. 그 그래서- 소통도 어떻게 했냐면 통역기로 했잖아요. 통역기가 있어. 옛날에 그 설국열차도 통역기 나온 거 어, 기억나죠? 그쵸, 그것처럼 그쵸. 여기서도 어떤 연구원이 그 크리퍼들의 소리 신호를 음.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음. 데모 버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 살짝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해서 세븐틴이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대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반역해가지고 악당들 다 물리치고 17, 18 그리고 하이라랑 셋이서 잘 행복하게 사나요? 아니 네. 네. 18이 18이 거대한 희생을 하면서 죽지 않았나? 자폭해요. 그렇기 헐. 때문에 이게 성공할 수 있었어. 오. 18이 엄청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오. 거기서 냉정하게 내가 이걸 해야겠다라고 딱 판단해가지고 용감해. 엄청 어. 용감하게 자폭을 하면서 혹시 논개처럼. 봉준호가 논개처럼. 그 영화를 재밌게 봤나 보다. 그 뭐지? 그 인터스텔라 감독의 다음 작품 뭐였죠?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냐? 테넷? 테넷. 테넷에서 그 로버트 패틴슨이 되게 멋있게 나오잖아요. 동료들 돕는 걸로 나오잖아요. 약간 그런 자폭 비슷하게 하면서. 기억이 안 나. 그거 보면서 로버트 패틴슨 캐스팅해야지 생각했나 보다. 아니고 로버트 패틴슨이 너무 찐따 같았어 캐스팅할 때. 그런가? 아니 로버트 패틴슨 트와일라이트 나왔었는데 찐따 같은 느낌 그동안 느껴본 적이 이 없는데. 멋있는 배트맨이 이런 찐따 같은 연기를 이렇게 잘해? 이렇게 해서 근데 되게 잘 어울려. 연기 진짜 잘해. 연기 잘했어. 그 목소리가 엄청 애니메이션 같지 않아요? 어. 그 약간 그 미키 마우스 같은 그런 맞아. 미키 마우스 같은. 진짜 그 사람 목소리가 막- 원래 이랬나 싶었어요. 원래 안 그렇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존박 채널에 나와가지고 그거 영화 홍보하려고 나와서 봤더니 되게 생각보다 사람이 엄청 검소하고 되게 소소한 수더분해? 사람이더라고요. 수더분하더라고요. 그랬구나. 그래서 18위가 그런 로버트 패틴슨이 그 오디션 할 때 그 캐릭터 해석을 잘 해가지고 찐따미가 있는 인물로 해석을 해서 목소리 톤이랑 이런 걸 좀 측은하고 소심하게 보이게끔 잘 했대. 그걸 그래서 그 자리에서 또 캐스팅 이렇게 해서 캐스팅 됐다고 합니다. 맞아. 그 말투로 계속 잘 했고 진짜 이렇게 1인 2역을 한 거잖아요. 근데 세븐틴 할 때는 진짜 찐따 같은데 같이 나와요 주로 그 장면이. 근데 에이틴 할 때는 진짜 다른 사람 같아. 딴애야 딴애. 완전 다른. 그냥 눈빛도 다르고 1인 2역 안 갖고 다른 사람. 진짜 다른 사람처럼 하더라. 그래서 이게 아카데미 시즌 뒤에 개봉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몇 달만 빨리 했으면 이거 얘 줬을 것 같은데 패틴슨. 근데 일부러 그렇게 한 거.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카데미 시즌 뒤에. 음. 워너가 영화를 되게 안 민 것 같아. 맞아요. 뭔가 해외에서도 좀 홍보가 좀 덜 된 느낌? 개봉도 엄청 늦게 했잖아요. 맞아요. 다 만들어 놓고 개봉 되게 늦게 했거든요. 날짜도 별로 좋은 날짜에 개봉한 언어가 것도 별로 아니고. 이 영화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적당히 욕 먹지 않을 정도로만 한 것 같은 느낌. 그것도 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되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개봉하긴 했습니다. 왜죠? 그 영화 안에서 또 뭔가 있나요? 계엄 이후에 그 부부가 개봉했거든요. 굉장히 네. 연상돼. 연상되거든요. 바로 연상돼요. 헐 어떡해. 왜냐면 그 대표가 그 마크 러팔로가 이제 그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막 스피치를 해요. 근데 네. 막 단어 막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막 그 막 이러면 옆에서 귓속말로 다 부인이 하고. 막 정치 이런 식으로 막 정치가 나중엔 직접 또 네. 얘기하고. 말을 직접 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정치가 그 개선되도록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계속 귀에다 대고 막 이렇게
지령을 오, 넣어요. 지령을. 오, 대박. 더 세게 나가도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막. 근데 그 연기 그런 거 잘하는 것 같고 그런 이미지가 토니 있는 콜렛이요? 배우들이어가지고. 토니 콜렛 진짜 토니 콜렛 멋있지. 얄밉게 네. 잘하더라고요. 잘하고. 그랬구나. 마크 러팔로도 진짜 좀 바보같이 연기를 잘하고. 분장한 거죠. 입이 되게 튀어나와 있고. 야, 분장했지. 맞죠? 뭐 배도 막 엄청 나와 있고 막 이렇게 했더라고. 저는 마크로팔로 진짜 좋아하거든요. 정말 싫더라 근데 이 영화에서. 정말 발음이 밉더라. 그럼 진짜 연기를 얄미워. 잘한 거지. 진짜 연기를 너무 잘해. 그러니까 원래 되게 진짜 바보 호감형 같아. 배우잖아요. 진짜 바보 같은 연기 잘했고 우리 그- 헐크인데. 뭐냐 그 유튜브 홍보하는 유튜브 하나 본 거 있거든요. 그 나샤 역이랑 그다음에 스티븐 연이랑 마크로팔로가 스티븐 연도 나와요? 네네 그 무슨 역할이에요? 미키 친구예요. 비키 친구인데 걔는 똑똑해. 걔 좀 얄미워. 키만 멍청하구나. 그냥 어떡하냐. 좀 양아치야. 약삽빠른. 보러 가긴 해야 그 되겠다. 유튜브에서는 되게 마크로팔로가 본연의 모습으로 스윗하게 얘기하는데 그걸 먼저 보고 영화를 봤거든요. 진짜 다른 사람이. 쓰레기야. 근데 원래 그런 사람일 것 같아. 것 같은. 그리고 여기에 스티브 연이 나와요. 방금 그 얘기했어요. 스티븐 연 지금 그 있어요. 얘기 계속 하고 있었어요. 세상에. 들었구나. 세상에. 딴 사람 얘기인 줄 알았어. 지금 엄청 얘기했는데. 딴 거 보다가. 제가 분명 야, 스티븐 연도 나와요 이랬어요. 그래서 집중 좀 해주세요. 네. 네. 원어 얘기 보다가 죄송합니다. 어쨌든 아쉽다. 영화 솔직히 말해서 손익분 기자 도달 못할 것 같다고 이미 기사 떴던데. 제가 절대 도달 못하지. 네. 제가 봐도 이거는 저는 재밌게 봤지만 그냥 호불호 이제 엄청 갈릴 것 같죠. 호불호가 갈릴 정도는 아닌데. 그냥 그 파워가 좀 파워가 부족해. 부족해. 그 이거 봐 이런 느낌 안 나. 생각보다 그냥 되게 소소한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배경이 되게 SF여가지고 작아요. 엄청 그러니까 클 줄 알았는데 약간 느낌만 딱 들어봐도 작게 느껴져. 그러니까 휴먼 드라마 같기도 배경만 하고. SF야. 배경만. 약간 그 뭐 복제된다는 그 비주얼, 복제되는 과정이 좀 참신하긴 하지만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든가 메시지나 아니면은 뭐 설정들이 조금 밋밋해요. 좀 사랑스럽지 그냥. 막 사랑- 이렇게 SF 영화가 사랑스럽다 싶지 않은 사랑스러워요. 영화 굉장히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그리고 봉준호 영화에서 로맨스는 나 처음 본 것 같은데. 처음 넣었다고 얘기했어요. 아. 자기 영화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러브 스토리라고. 어쩐지 좀 뚝딱뚝딱 하더라고. 좀 뭔가 좀 어색하더라. 나도 약간 이 여자애가 얘 좋아하는 거 맞나 싶어. 이게 되게 웃긴 그거 게 아닌데. 사랑이야. 찬욱 영화에서는 모든 문제가 다 로맨스야. 사랑에서 기인된 문제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올드보이라고 치면은 그래. 올드보이도 그것도 사랑이죠. 누나를 사랑해가지고 얘한테 복수하는 거잖아요. 바다에 버려요도. 네, 그렇고.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대부분 다 원한 관계가 그 박찬욱 영화들은 다 사랑 기반 원한 관계가 많은데 봉준호는 계급. 계급이라든지 뭐 그런 자본주의. 것들이고 뭔가 정에 의한 그런 건 별로 없어 생각보다. 맞아. 근데 이 영화는 아니라니까요. 이 영화는 사랑이 가득한. 엄청난 시도를 했네. 옥자 생각 많이 나고. 옥자랑 설국열차 섞어놓은 맞아 느낌이에요. 맞아. 옥자랑 설국열차 섞어놓은 것 같아. 근데 이제 사랑스러움이 한 스푼 들어갔다는. 근데 조금 덜 진지해. 어. 덜 진지하고 우화해 우화. 뭐에 대한. 뭐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왜냐하면 인간을 계속 프린트를 하는데 그 마크로팔로가 익스펜더블을 대하는 태도가 진짜 끔찍해요. 그 동료들도 그 실험실 동료들도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백신 개발하면서 지금 피부 상태가 어떤 것 같아? 지금 뭐 피토하는 느낌이 어때? 이런 식으로 계속 인터뷰를 한단 말이에요.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그리고 이제 뭐 너는 어차피 다시 프린트 되니까 상관없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제 매번 미키는 매번 나는 무섭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본체가 아무리 처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매번 그 새로운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 나도 분명히 저렇게 원했던 순간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제가 막 그렇게 인간 경시라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 뭐 코로나 백신 이런 거가 개발이 안 됐을 때 뭐 그런 상황 그런 기술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상상이라도 해본 적은 있잖아요. 사람은 그쵸, 아니지만 그쵸. 어떤 뭐 어떤 다른 테크놀로지가 생명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사실 그치.
희생이 실험용 없으면- 지도 생물인데 아니 생물인데 실험용 그렇지. 사람이 아니고 실험용 지도 생물인데 실험용 지도 사람이다. 생물인데 이게 이러면서. 그래서 사실 생명전염이라는 게 되게 막 진짜 많이 넘어가면은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요즘 그리고 너무 어려워요. 되게 뭐 아무래도 임신이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들 통해서 아기 낳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대리모. 대리모도 미국은 너무 많지. 되게 문제가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사람의 신체가 사실은 뭐 본인이 좋아서 한 거라고 하지만 본인의 신체를 어떻게 보면은 그 뭐라 그러지 판 거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성매매랑 비슷한 거지. 그럼요. 나의 자궁으로 제공한 거죠. 나의 몸을 제공으로 제공하는 음. 거지.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은 나는 이제 내가 낳고 싶으면은 100명도 낳을 수 있는 거야. 다른 그치, 사람의 그치. 자궁을 통해서. 머스크처럼. 네, 머스크처럼.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되게 소름 끼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자녀들은 이만큼 많아. 근데 다 한 번도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여자들. 내 몸을 거치지 않고 태어났어.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도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에 그런 그래서 대리모들이 되게 많대요. 아프리카 사람들 중에서 아니면 왜? 그런 인도 아프리카 이쪽에 왜? 그쪽 사람들은 이제 빈부격차가 심해서?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음. 같은 나라에서는 대리모인 자기, 사람이 자기 나라에서는 아. 그게 금지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아, 다른 그렇게 나라에 한다고? 가가지고 뭐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음.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애를 낳는데 백인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나는 그냥 자궁만 제공하는 그치 사람이니까. 그치 그렇게 네. 그런 거지. 그렇지. 이상한 거지. 애기 입장에서는 나를 정말 품어주고 10달 동안 품어준 사람은 흑인이지만 나의 그 유전자는 백인인 거야. 애기 입장이래. 그러니까 입장이 있다. 사람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그 사람 흑인 그분의 그거는 인큐베이터 그 자체인 거야. 인간 그렇지, 그치. 인큐베이터.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영화에도 뭔가- 똑같은 상황이 나오는데 아. 그 마크로팔로 부부가 네. 되게 그 외모적으로 신체적으로 완벽한 그래. 여자 지원자를 하나 뽑아요. 네. 캔디데이트. 그 네. 사람이 엄청 근데 자기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네. 해서 이제 뽑혀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네. 스페셜 디너를 마련을 했어. 초대를 했어. 그래서 네가 완벽한 이제 외모로 뽑혔으니까 나는 새로 건설할 제국에 너의 씨를 뿌리고 싶다. 너 같은 완벽한 사람으로만 채우고 싶다. 그래서 그 여자가 이제 화를 내면서 그럼 내가 그냥 자궁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얘기하는 상황은 똑같죠. 그리고 그 자리에 박차고 나오지. 근데 하필 또 그 자리에서 미키한테 실험을 하고 있었어. 그 디너라고 이제 특별 네. 스테이크를 줬는데 네. 이제 먹다가 갑자기 토를 해요. 네. 혹시 미키 살이에요? 아니 살이 그게 아니라 이제 배양육을 아! 그 테스트 해본 거야. 그냥 잘못 어떤 져서 얘가 문제가 거기서 있을지. 어. 그래서 이제 그 여자는 이제 열받지. 죽진 않았구나. 미키도 지금 미키를 그렇게 손님으로 초대해놓고 이렇게 실험까지 하면 어떡하냐. 당신네들은 미키를 왜 사람으로 안 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화를 내죠. 그니까. 이제 그런 무드들이 막 쌓이면서 그래서 마지막에 그 미키와 그 하이라이. 미생물들과 하이라와 나샤와 그 일당들 마크로팔로 일당들 그 사람들의 이제 막 결전이 벌어졌을 때 눈물이 날 뻔했던 것 같아요. 나 설명만 듣는데도 뭔가 그 무드가 이미 약간 좀 느껴졌어. 미키 세븐틴 자체가 너무 너무 호구 같고 착한 애여가지고 더 좀 마음이 쓰이기도 했고 에이틴도 결코 나쁘진 않았어요. 에이틴도 마지막에는 논개처럼 뛰어들어서 그런 유전자가 나온 이유가 다 있었나 보다. 처음에 좀 깔아놓은 게 네. 그 데이터를 옮기는 과정에서 네. 죽은 미키에서 다음 미키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를 만드는 케이블을 막 꽂아놨는데 네. 어떤 애가 되게 산만한 연구원 같은 애가 네. 있었는데 걔가 막 뭐 게임하는 거 참견하러 가다가 발에 네. 걸려가지고 막 네. 케이블이 끊어졌어. 네. 그거 그냥 대충 아무데나 꽂아놓고 막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좀 대충 대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대충이래. 대충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악역 어떻게 그래서 보면 오류가 나면서 있지 이제 않을까? 돌연변이가 나온 거지. 그런 거 같아.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면 타겟시킬 만한 역할을 해줄 만한 그런 친구가 나온 거네요. 미키 에이틴이. 여태까지는 없었는데 아유. 딱 에이틴이 그렇게 처음 나온. 그렇군. 그러니까 여기서 인격이었죠. 그런 화두도 던져요. 그러니까 그런 복제 그 자체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기억이 이전 전이가 되면 신체만 바뀌었을 때 그걸 한 사람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같은 사람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도 있겠지만 같은 사람이 두 명이 생겼을 때 누가 죽어야 돼? 이거를 한 사람으로 누가 봐야 어디 지나가냐. 되는지 그거 되게 재밌더라. 예를 들어서 얘가 그러니까 그 미키 말고 옛날에 이제 복제 기술을 이용해서 처음에 그 개발한 사람이 그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인데 그 사람이 자기랑 똑같은 사람 둘을 만들어. 그래서 자기가 범죄를 일으키고 살인을 하고 걔한테 뒤집었어요? 뒤집어쓰는 게 아니야, 아니라 알리바이를 다른 만들어. 알리바이를 만들어. 자기의 복제 인간으로. 그 시간에 딴 데 있는 것처럼 하는 거지. 그래서 계속 있었지. 법망을 피해가다가 걸려서 이제 응. 되는데 그러면은 죽인 놈 셋 중에 실제로 죽임을 한 애는 한 명인데 그러면 한 명만 잡아내면 되는 건가? 근데 이제 복제 공범으로 파일도. 처리해서 다 세 명을 다 잡아서 넣긴 하는데 이제 그 과정이 쉽지 않았던 거지. 그리고 그 세 명이 다였을까?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다인가? 음. 그런 이제 문제들이 생기니까 거기서 또 화두가 또 하나 생기는 거지. 재밌다. 음. 되게 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재밌네요. 복제는 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동물에서는 실제 우리가-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치. 그 왜 경험할 얘기지, 유명한 앞으로. 얘기 중에 하나가 그 부자들 중에서는 애완동물 원래 처음에 기르던 애완동물 죽으면은 여러 번 복제해가지고 그 애완동물의 다음 버전 계속 쭉쭉 키우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거 하러 특히 이슬람 쪽 부자들이나 중동 쪽 부자들, 중동 부자들이 같은 그걸 유전자로 계속 그렇게 태어나게 한다면서. 한다고? 자기 애완동물 왜냐면 형석이 그걸로 돈 벌고 있다 맞아요, 그랬어. 맞아요. 예. 자기 원래 뭐 예를 들면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요크셔테리 일하고 있어요. 이거 애완동물 같은 그 동물 진짜요? 복제. 그래서 요크셔 테리어 만약에 내가 뭐 미키라는 요크셔 테리어 어릴 때 키웠어. 근데 얘가 갔어.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재벌 입장에서는 내가 돈도 많고 그런데 내가 그 사랑했던 그 동물을 똑같이 생긴 애를 키우면은 걔가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키우고 있는 그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부자들 중에서는. 열심히 하시네요. 에? 열심히 또 풀어내시네요. 또 듣는 영화도 하고 말하는 아. 영화도 했기 때문에 재밌네요. 재밌어요. 보러 가야겠다. 이 결론이 또 희망찬데요. 보러 가신다니까 말은 안 할게요. 결론이 마음에 들었어요. 결론이 뭐였지? 타이라랑 폭파. 아, 폭파. 그치. 음. 근데 그거를 이제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그러니까 처음에 과학 기술이 우리가 거기서 인간 복제 기술이 되게 운 좋게 개발돼요. 그게 누가 막 열심히 해갖고 만든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이거 만들어졌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모든 발명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약간 뒷걸음치다가. 뽀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거 사람들 어떻게 되지 이렇거든. 그러면은 어쨌든 인간의 능력으로 만들어낸 건데 이거를 너네가 컨트롤 못하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한 화두도 있어. 앞으로의 AI처럼. 나중에 매드맥스처럼 우리 다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 모든 문명을 파괴. 모든 문명을 다 파괴. 그러려면은 핸드폰 좀 무술을 배워야 돼. 그래. 기름을 이렇게 나중에 입으로 농사 뽑는 지어야 될 법도 수도 배워야 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농사 지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근력을 좀 키워야겠네. 운동을 근력도 열심히 키우고 하고. 경작밥도 미리 좀 씨앗들도 챙겨놓고. 네, 맞아 씨앗 중요해 씨앗. 씨앗 엄청 중요해. 항상 SF 이런 그 이제 디스토피아로 넘어가면 인터넷. 씨앗이 엄청난 씨앗 뱅크. 소중한 그거가 되잖아요. 아무튼 참 재밌네요. 재밌어요. 봉준호 감독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아까 우리 아노라 얘기했지만 되게 미래적인 걸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고 보면은 되게 그 자연 관련된 화두도 은근 좋아하시는 것 맞아. 같아요. 맞아요. 괴물도 그런 영화였잖아요. 환경, 환경 오염 관련된 크리처 거. 그 좋아하고. 네. 근데 조금 웃기는 장면이 덜해요. 그러니까 뭔가 딱 터지는 퍼니한 이런 게 없어. 그게 그런 크크 거 장면이 아닐까? 크크가 없어. 왜냐면 한국적인 배경에서는 자기가 쓸 수 있는 한국적인 그런 감각의 재미가 있는데 이게 배우들도 외국 배우들이고 내용도 어쨌든 원한이 해외 시나리오다 보니까 영어로 해야 되고. 그거를 이렇게 해외 관객들한테 딱 터트릴 만한 그 재미있는 요소 자기가 못 만들어낸 게 아닐까요?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이거 원작이 아니라 대본은 어쨌든 한국어로 썼을 거 아니에요. 번역을 그쵸. 통해서 이렇게 된 걸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안 썼어. 거기서 뭔가 로스트되는 맞아. 잃어버리는 게 있었을 거고. 거기서 삐걱대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 그리고 대사들도 내가 한국인이면 쓸 수 있는 한국스러운 웃긴 대사가 있을 텐데 영어로 이거를 풀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은 포기해버리는 수도 그 다음에 있잖아. 그게 연기로 올라가는 순간 더 이상해지는 그치 거지. 그치. 그치. 네, 왜냐면 애초에 그 감을 모르니까. 그거를 그 말장난 영화가 아니에요 이게. 그걸 내가 그 말장난 영화가 아니야. 설국열차에서도 사실 그걸 좀 느꼈거든요. 아 설국열. 네, 그 막 약간 웃기려고 하는 것 같은 게 느껴져. 이게 한국어 배우들이 썼으면 웃었을 것 같은 장면이야. 근데 이게 없어. 유일하게 나는 설국열차에서 가장 기억나는 장면이 틸다. 그 틸다 스윈튼. 틸다 스윈튼이 딱 앞에 서서 얘기하는 그 장면하고 또 하나는 그 누구야 그 송강호? 송강호가 거기 이렇게 관 같은 데서 딱 일어나가지고 말보로 딱 입에 물고 아 그 한국말로 막 이렇게 주저리 얘기하는 장면 있잖아요. 거기 그게 너무 찰진 거야. 아 이제 좀 아우 씨발 그래. 맞아 약간 맞아 답답했어. 맞아. 그 전에는 막 뭔가 어색해. 뚝딱뚝딱 하는 느낌이었는데. 그리고 이게 제작비가 진짜 많이 든 큰 영화잖아요. 근데 뭔가 연출은 큰 영화, 우리가 익숙한 큰 영화는 아니란 말이에요. 봉준호인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거기서 어색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런 큰 영화에 기대하는 연출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그 티피컬함에서 조금씩 해서 벗어나는 게 뭔가 나는 약간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할리우드 SF물에서 나오는 그 연출이 아니고 내용이 아닌 그 매끈함이 어. 좀 없고 약간 옛날 그 시리즈물 있잖아요. 시리즈물. 어린애들 상대로 하는 약간 그런 감성이. 전대물? 그러니까 우리 얘기가 전대물은 계속 하잖아. 전대물까지는 아니지만 한국 네, 감독 베이스로는 SF를 찍으면은 까리함이 안 난다. 미국 까리 맛이 안 난다. 심지어 미국 자본을 갖고 미국 배우들로 깔아놨는데도 그 까라가 안 난다. 근데 문제는 봉준호가 그 까리함을 원한 게 아닌 거지. 아, 그건 그렇지. 의도된 거라고 의도된 나는 거긴 생각해요. 한데 사람들이 그냥 제멋대로 생각한 거야. 네. 그 티저는 이렇게 유리관 같은데 미키가 복제되고 있는 그 모습이거든요. 음. 그것만 보면 진짜 역넉없는 그냥 정통 SF 같은 느낌인데 영화를 까보면 그거 아니고 사랑 얘기라니까요. 사랑 얘기. 그래서 영화가 그 네. 박스오피스가 터지지 않을 것 네. 같고 그런 이유가. 그 뭔가 제목도 되게 심플하고 뭔가 그 로버트 패틴슨의 이미지도 평소 이미지도 있고 이래가지고 기대했던 어떤 내가 말한 것처럼 이제 상상 속의 예측의 그 스토리가 있을 텐데 막상 까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슴슴하고 이제 그냥 화려하지 쉬워. 않고 이지해.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그래서 원어가 안 좋아했을 거예요. 언어는 테넷 언어가 같은 영화 좋아하는 거 인터스텔라 테넷 같은 건데 그런 거 좋아하는데 네. 그런 맛은 그게 아니고. 웅장한 거 좋아하는데 아니고 또 기생충처럼 이렇대 좋대 멋있대 와 대박이야 쿨해 이것도 또 완전 다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도저도 기생충도- 아니게 된 것 같은. 기생충도 사실 되게 구질구질한 거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한국 영화의 네. 그 유니크함이 있었잖아요. 맞아. 근데 이거는 봉준호가 그 유니크함을 내려놓고 헐리우드 방식으로 가는데 뭔가 아직은 그 방법을 못 찾은 것 같은. 아니, 기본적으로 봉준호 영화의 그 주인공들은 다 꼬질꼬질해. 꼬질꼬질한 이렇게 몽뭉미가 있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또 꽂히고- 패배자들이 많이 나와. 그거 뭐죠? 쉐이프 오브 워터? 네. 그 감독의 이름이 뭐지? 기에르모 델 토로. 아, 그러니까 델토로. 그런 합성이 조금 잘 되면은 언젠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봉준호. 그 정도. 델토로 같은 근데 델토로 합성이에요? 때깔은 정말 근데 넘사야. 그러니까 델토로처럼 뭔가 비주얼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헐리우드 합성. 아직 봉준호가 헐리우드의 합성이 그게 안 됐어. 근데 그게 봉준호 장르일 수도 있어요. 그냥 그게 그 자체가 헐리우드로 겉도는 거. 갔어도 거기에 섞여지는 게 그건 거야. 그냥 본인은 꼬릭한 사람이라고 헐리우드가 장르화가 된 거야. 생각하셔가지고 그런 거를 아직 꼬리칸에 있어. 근데 봉준호의 장르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지금. 그러니까 헐리우드화된 자기의 장르를. 나도 잘 안 찾겠다고 약간 생각해요. 약간 믹스처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 왜냐면 지금 이제 빌드업이 어떻게 됐냐면 옥자, 네. 뭐 그다음에 또 괴물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서 이제는 요것도 한번 해볼까, 요것도 해볼까 하면서 자기 걸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근데 보면은 박찬욱은 그래도 그 뭐지 리를 드러머걸인가 그 드라마 시리즈 있거든요. 네네. 그 영국에서 했던 거 그거 보면은 꽤 그 서양화가 됐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그 잘 섞였어요. 음. 근데 봉준호는 보면 왜 배우들도 그런 얘기 그치, 하잖아요.
송강호는 무슨 역을 맡아도 송강호처럼 연기하고 어떤 배우는 그 역할이 되면은 그 배우를 안 보인다 이런 역이 있잖아요. 근데 봉준호는 딱 봐도 그런 배우들 같은 사람 같아. 어디서 연기해도 송강호가 되는 주인공이. 그러니까 송강호가 그 역을 삼키는 느낌? 그렇지. 그게 이제 봉준호 스타일 아닐까? 이런 생각했어. 근데 봉준호도 근데 이제 그런 지점들을 또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뭐 우리가 그 사람이 훌륭한 감독이라고 해서 예, 너무 큰 기대를 하면서 실망도 하고 막 이럴 필요는 없고 맞아요. 그 사람도 지금 분명히 자기 위치를 찾아가고 있을 거고. 왜 우리 퍼펙트 데이즈 봤을 때 놀랬던 게 퍼펙트 데이즈 감독이 일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근데 그 사람은 일본 분위기를 다 따라했어. 짐자무시였나? 네. 네. 근데 우리한테는 어색하지 않았어. 우리 외국인. 외국인이니까. 외국인이니까. 나는 뭐 똑같이 그렇게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할리우드에서 돈만 잘 벌면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화벌이 잘해오세요. 봉준호인 거를 포기하지 않고 할리우드 그러니까 완전히 그 미국인의 입맛대로 조리를 안 하면서 그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안착이 나름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배우들 인터뷰에서 배우들이랑 소통도 잘 됐다고 하고 맞아. 봉준호가 그림 그리면서 그 디렉션 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 스토리보드 하면서. 난 오히려 이런 다양성이 오히려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복제해가지고 근친교배되는 느낌 별로거든. 맞아. 그러니까 웨스 앤더슨처럼. 별로야. S 1, 2, 3, 4. 진짜 지금 산으로 가고 있지. 정확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피곤해. 이안 감독이 그 브로크백 마운틴 감독 있잖아요. 네. 그 사람도 대만 사람인데 대만 맞나? 중국 아닌가? 중국? 어쨌든 대만? 아무튼 그 사람도 이제 되게 그 브로크백만 잘 만들었잖아. 엄청 헐리우드화 엄청 됐지. 서양화를 잘했잖아요. 누구보다 헐리우드지. 쉽지 않은 것 같아. 그런 게 이식이 잘 되는 스타일이랑 나의 스타일을 이렇게 거기에 뿌리내리게 하는 거랑 굉장히 한국적인 감독이라서 그런 것 같아. 봉준호가. 그 일본 감독 우리 좋아하는 감독인데 한국 브로큰? 아니 그거 뭐지? 그 걔 나왔던 거요? 그 아이유 나온 거. 강동원 나오고 아니 아이유 나오고 일본 감독인데 한국 배우들로. 히로카츠 감독. 그 제목 고레다이 고레다이 다카즈 다카즈. 감독의 무슨 영화? 브로큰인가? 브로큰 맞아요. 아이유 나온 거. 아이유 나온 게 브로큰이에요? 아이유가 그 맞지 않아? 미혼모로 나왔던 거. 그 세탁소. 브로커. 강동원 나온 거 거의 맞거든. 근처에 왔네. 하정우요. 강동원 나온 거 맞거든. 그리고 강동원이 나왔어 거기. 송강호, 강동원, 배두나, 아이유 나왔잖아요. 그거 왜요? 우리 맞아. 봤잖아 그거. 우리 다 재미없게 봤잖아. 재미없게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레다 히로카즈 빨리 일본 가서 영화 찍으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다 대사라든 이런 게 다 엄청 어색해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미국 애들이 아마 이거 보고 그런 느낌 들었을 것 같아. 뭔가 외국 배우인데 뭔가 되게 이질적인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어. 그건 좀 와닿네요. 맞아. 그랬을 수도 있겠다 진짜. 내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 아무튼 다시 이제 한국 영화를 또 이제 봉준호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지금 기대된다. 애니메이션도 하고 있어요. 애니메이션도. 진짜 그 많은 네. 실험을 하시네. 그래도. 애니메이션. 근데 나는 이런 시도 너무 좋아요. 진짜 많이 해서 너무 좋아요. 너무 원래 좋아. 봉준호의 꿈이 애니메이션에 있었어 처음부터. 덕후잖아요. 맞아. SF 하나 유명한 만들어줬으면 오타쿠잖아. 좋겠다. SF. SF 장르? 애니메이션 해저 애니메이션입니다. 해저? 테마가 해저. 그럼 SF에 가깝네. 그렇죠. 엄청 오래된 프로젝트예요. 아직 하고 있는. 아 좋다. 나올 거예요. 봉준호 매력 있네. 이제 처음 아는 사람 같이. 거의 20년 가까이 알지 않았나요? 봉준호 근데 인간도 엄청 매력 있잖아. 맞아. 맞아. 귀엽잖아. 인간이 매력 있어 진짜. 전 봉보로 열받은 너무 웃겼던 게 그 보통 퍼피 인터뷰라고 그래가지고 강아지들 데리고 아이돌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 외국에서 하는 거 있거든요. 보통 막 방탄소년단이나 아니면 블랙핑크, 제니 이런 애들 이렇게 앉혀놓고 엄청 귀여운 새끼 강아지들을 한 5, 6마리 준 다음에 그 강아지들 이렇게 안고 있으면서 인터뷰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왜냐면 강아지랑 잘생기고 귀여운 아이들랑 같이 붙으면은 비주얼적으로 너무 보기가 좋잖아요. 근데 그 퍼피 인터뷰를 봉준호한테 시켰더라고요. 다 귀엽게 생각하고. 봉준호 진짜 크잖아. 근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이제 대장수 같은 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니야? 분위기는 훈훈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나는 너무 웃긴 거지. 보통 이 인터뷰를 아이돌한테 찍는 대상들이 되게 항상 아이돌이었단 말이야. 나는 그걸 몇 번 봤으니까. 근데 이제 봉준호를 되게 귀엽게 생각하나 보다 외국에서는 이런 생각했어요. 귀엽잖아요. 예. 귀엽지. 비주얼이 너무 캐릭터 같아요. 봉준호 형님 되게 만나보고 싶은 사람. 근데 또- 봉준호 형님이야말로 그 어. 퍼펙트 데이즈에 나오는 아저씨 같이 부잣집 도련님처럼 약간 그 문화생활을 향유를 어릴 때부터 많이 했어. 많이 한 그런 케이스죠. 네. 박찬욱도 그렇고. 네. 남들이 잘 모르는 그런 특이한 영화들도 많이 그치. 보고. 근데 그런 환경이 없으면 근데 또 그런 또 대가가 나오기 어렵지. 그쵸. 지금 우리 세대들은 되게 그런 걸 잘 구해서 볼 수 있지만 그분 나이 또래 세대들 중에서는 그런 해외 영화라든지 뭔가 그런 거를 빠르게 그렇게 얻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네, 집이 어느 정도 이런 거에 오픈되어 있는 집안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면 일단 비디오 그 플레이어가 있어야 되니까. 그쵸. 심지어 그 비디오 플레이어를 거의 내가 갖고 있어야 돼. 개인으로 쓸 수 온 가족이 있게. 다 같이 쓰는 비디오 플레이어가 아니어야 돼. 그러면 더더욱 좋고. 네. 근데 그런 집이 거의 없지. 그쵸. 옛날 그런 거 있었는데 그 비디오 플레이어랑 TV랑 일체형으로 돼 있는 거 있었어요. 그쵸. 어. 그리고 비디오 항상 이렇게 감아야 됐잖아요. 감는 그 차가 차 차처럼 모양. 생긴 거 스포츠카 있잖아. 모양. 스포츠카 모양. 난 손으로 감았는데. 아니 그거 그 가게에 있었어. 비디오 가게. 비디오 가게. 반납하면 걷다 놓으시죠. 아, 그리고 그치. 맨날 연체하잖아. 응. 그러면은 그 앞에 안 갖다 그 아저씨한테 안 갖다 주고 그, 그 앞에 통에다가 넣고 도망가잖아. 저는 심지어 그 학교 앞에 어. 대여 그 방이 있었는데 어. 제가 며칠 연체를 했어요. 어. 근데 그 아저씨가 이렇게 창문 쪽으로 항상 서 계신단 말이에요. 바깥을 보는 방향으로. 귀여워. 그래서 학교 가다가 음. 그 아저씨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숙여서 갔었어요. 아, 아저씨가 나 보이게. 보면은 귀여우네. 야 너 왜 뭐 며칠 연체 이렇게 이거 말할 것 같아서 모든 얼굴을-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감정을 알 거야. 네, 얼굴을 잘기억들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보면. 다 알지. 그리고 진짜. 이제 거의 보통은 내 이름으로도 돼 있지만 부모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들도 있거든요. 맞아, 그때는 아. 이름이랑 네. 이랑 집 이렇게 주소까지 써져 있었어. 책에 이렇게 썼잖아 노트에다가. 맞아. 그리고 오래 연체하면 집으로 전화 오는 데도 있었어요. 집으로 전화하지 네, 무조건. 맞아요. 뭐 이제 일주일 넘고 이러면은 특히 그러니까 하루 이틀은 솔직히 전화 안 해. 안 하지. 네, 왜냐면 그건 또 좀 이제 짜쳐 매너가- 짜쳐. 야, 매너가- 돈 내면 되니까. 생각해보니까 아줌마들 되게 부지런하다. 그거 전화를 다 돌리고. 근데 생각해보면 할 일이 별로 없어. 맞아요. 어.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요즘 재밌어요? 뭐 재밌어요? 이러면 이제 그 정도 그거 외에 할 일도 신작 없어. 포스터 붙이고. 그런 딱 거. 열어서 음. 딱 이름 쓰고 진짜 많이 그거 딱 빌려봤네. 해서 뒤집어가지고 딱 뒤집어 꽂아놓으면 꽂아놔요. 되잖아. 진짜 딱 그 서점이랑도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서점도 보면은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말 안 하잖아요. 정리밖에 안 하잖아. 맞아. 똑같은 거지. 근데 진짜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그 영화 대여 가게 지나갈 때 그 포스터 보는 것도 너무 좋아했었어요. 맞아요. 그 포스터 맞아. 되게 재밌는 포스터 많이 붙여놓잖아요. 맞아. 세계 발해가지고 네. 햇빛에 발해. 기억에 남는 게 몇 개 있어. 맞아 그렇게 맞아 맞아. 됐어. 항상 저는 그 무슨 그 외국 영화 중에서 그 뭐였더라 갑자기 한 번도 그 영화 보진 않았는데 포스터만 그 좋아해요? 포스터를 항상 지나가다 봐가지고 본 포스터가 있었는데 무슨 이브가 나오는 이름이 그런 거였어. 이브의 모든 것. 이브의 모든 것은 아니고 이브? 크리스마스 아, 이브. 엄청 이브? 예쁜 여자가 이렇게 음. 이렇게 누워 있고 바닥에 약간 그 미켈란젤로 그걸 따라한 것 같은 포스터였거든요. 해외 포스터였는데 서양 포스터였는데 뭐 챗 GPT한테 물어봐요. 아무튼 그 포스터가 항상 그 이렇게 중앙에 있고 그리고 또 조금 이렇게 좀 자극적이다 보니까 아 눈길을 끄는구나. 눈길을 끌어가지고 아. 항상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 영화는 대체 무슨 내용의 영화일까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그런 거 하나씩 있었어. 네. 맞아. 네. 되게 이렇게 맞아, 비주얼적으로 눈길을 끌어가지고 맞아. 그리고 되게 자극적인 포스터들도 많았어. 되게 많았어요. 예전엔 그리고 심지어 영화 포스터가 지금처럼 PC가 없어가지고 PC함이 없어서 막 여자의 그
그 다리 다리. 있잖아요. 다리 벌리고 있는 다리가 있고 원초적 원초적 항상 본능 맞아, 있잖아요. 맞아. 벌리고 있는 다리가 있고 그 사이에 이제 남성이 조만한 상태로 이렇게 이러면서 그리고 뭐 그런 거 제목은 이제 응. 내겐 너무한 그녀. 아, 막 이런 거 있잖아. 내겐 맞아. 너무 무거운 그녀. 막 맞아. 이런 식의 제목이 있고, 그지? 그런 포스터들이 많았죠. 그런 거 많았지. 네. 네. 그리고 뭐 그 음. 예전에 그 약간 야한 음. 몽정기 막 이런 거. 아 몽정기 맞아 맞나? 맞아 그 무슨 맞아. 이상한 그 비디오 테이프 세대인가 그게? 네 음. 있었어요. 그런 것들 뭐 아니면은 그 뭐 나의 남자친구 비형 남자친구 나의 비형 남자친구 뭐 이런 것도 포스터가 있었고 그러니까 엽기적인 그녀 뭐 이런 느낌의 그런 포스터들도 그런 거 많았지. 많았지. 네. 음.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막 이런 거. 뭐. 그래서 가게 망할 때 가가지고 포스터 음. 가져가도 되냐고 아 진짜? 그런 저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가가지고 만화책 많이 업어왔었어요. 아, 그 같이 하는 가게에서. 네, 같이 하는 가게에서 저는 이제 만화책 좋아했으니까 제가 나는 좋아했던 만화책을 만화책들. 진짜 많이 빌려봤어. 연체 안 했어요? 연체 많이 했죠. 근데 워낙 많이 빌려보니까 만화책은 하루 연체하면 100원. 그러니까 1박 2일이야. 네. 소설책 300원.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읽어? 근데 예전에는 그랬어. 맞아. 빨리 읽지. 빨리 읽었어. 근데 이게 진짜 생각해보면은 수익이 괜찮겠다. 그럼 만화책 아, 해봐야 진짜 10번만 한 권에 빌려주면 5,000원인데 3,500원 그땐.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만화책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망했어요. 맞아 그때. 그것 때문에. 네. 왜냐면은 사람들이 다 그거를 안 한 사고 권씩 빌려봐서. 샀으면은 그게 다 수익인데 그 대여점 음. 때문에. 사실은 이게 스트리밍 서비스인데 그쵸? 그러면은 그 스트리밍 할 때마다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권값만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 법적으로 이게 안 맞지. 어떻게 그러니까. 근데 그 사업이 됐을까? 그때는 물론 지금은 그런 그래서 없어진 것 같아. 저작권의 개념이 없었기 맞아. 때문이지 맞아. 않을까? 테이프도 뭐 지금은 이제 불법 무단 복제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학생 때만 해도 근데 그 불법 못한 책- 복제만 했죠. 옛날에. 하나 사면은 그냥 음. 교수님이 심지어 어디 가면은 내가 맡겨놨으니까 얼마 내고 그러니까 그 복사해 가라? 카피값만 내고 맞아. 그거 책 받아가라. 복사집에서 네, 받아가라. 복사집에다가 이제 아. 뭐 우리 강의 듣는 애들 거 20개 이렇게 아. 복사해 놔놨으니까 복사집 그래. 가서 사갖고 가라 이렇게 아. 했었어. 그래서 그걸로 강의 듣기도 했었어. 그리고 그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문제집 짜집기 해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그것도 이렇게 애들한테 학원에서. 학원에서 애들한테 나눠주고 네, 그랬지. 맞아요. 그치 그게 능력이지 사실은 네. 그랬지. 그래서 그리고 돈을 받고 팔았어 그거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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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안 되는 선생님한테. 거다.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자기가 만든 책도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책을 그렇게 파는 선생님도 있었는데, 어. 진짜 자기가 만든 책도 아닌데 파는 선생님도 있었어. 마치 편집샵인 레시피인 거지, 것처럼 편집샵. 이렇게 해가지고. 편집샵. 편집샵처럼. 맞아. 맞아. 진짜. 그러니까 신기해. 대여점이 없어질 때는 되게 안타까워했는데 생각해보면은 버실 대로 버셨어. 그치. 그분도 다른 거 했겠지. 응. 그치. 약간 뭔가 망했다고 느껴가지고 어릴 때는 대여점들이 사라지는 게 되게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쵸. 아이 벌만큼 벌고 엑시트 하신 거지 뭐. 그래도 뭐 망하신 분들도 당연히 있을 거고 늦게 뭐 그럴 수- 들어왔다가. 그렇지. 늦게 들어간 분들을 많이. 근데 많이 그분들이 했지. 이제 나중에 만화 만화방이랑 카페. 합쳐졌는데 응. 근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는 없어졌지. 근데 만화 카페는 요즘도 있잖아요. 요새 또 아직 생겨났어요. 있어요. 근데 거기는 만화 레스토랑이 됐어. 만화 카페는 그리고 떡볶이 빌려가지는 못해. 맞아. 대여는 거기서 봐. 안 해줘. 맞아. 네. 오히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지. 도서관이랑 비슷한 거지. 도서관도 괜찮잖아요. 거기서 읽고 가는 건 괜찮잖아. 떡볶이 먹는 도서관이에요. 응. 떡볶이를 왜 이렇게 많이 먹는지. 아. 와, 냄새 진짜 많이 맞아. 나요. 우리나라는 떡볶이 없으면. 청소년들이 뽀뽀하고요. 미치겠어요. 그런데 뽀뽀방이네. 만화 장난 카페가 그렇게 아니에요. 심각하대. 만화 카페 되게 아, 정말? 만화 카페가? 만화 네, 카페 만화 카페- 중에서 이제 앉아 있는 자리도 있지만 골방 편하게 같은 데가 보라고 있어요. 방 같은 데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커튼 치워놓고 쳐놓는 막 데들 그래? 많아. 그런 데들 하여튼 방만 생기면 뽀뽀만 하겠냐고. 청소년들 뽀뽀방이라고요. 뽀뽀로 끝나겠냐고. 사각지대만 생기면 큰일 나는 그래서 거지. 그런 데에서 일하는 알바생들이 이제 꾸준히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너무 커튼 치고 오랫동안 안 나오면은 커튼 열어보는 거래. 맞아요. 아, 그래. 진짜 웃기다. 그래 맞아 그런 게 아무튼. 있지. 음. 하여튼 만화책 하지만 어쩔 수 진짜 많이 없어. 봤다. 이거는 인간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켜온 본능인걸. 또 라떼로 넘어가서 자, 미키 자, 세븐틴 자 또 이제 그녀가 미키 세븐틴 안 봤기 때문이고요. 맞아요. 제가- 아니요,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 얘기했다고 하나 심연하게 웃긴 거 얘기해놓고 보여줄게. 내 탓하지 마. 박찬욱이 미키 세븐틴 보고
아카데미 위원회는 로버트 패티슨에게 조연상과 주연상 2개를 주어라. 그랬죠. 맞다. 주연상은 미키 17이고 멀티플이다. 조연상은 미키 18인가요? 아, 그러네. 재밌겠다 그렇게 줬으면. 2개를 줘라. 재밌다. 그랬다고 합니다. 쳐라. 줘라. 자, 그러면은 전 안 봤으니까 여러분들의 한 줄평 기대하겠습니다. 아, 당신의 한 줄 평도 기대합니다. 아, 그래. 저는 보게 된다면 4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음. 난 또 그리고 왠지 분명 마지막 장면에서 울었을 수도 있어. 눈물 울 수도 철철했을 있어요. 것 같아. 패티슨이 그 눈물 어떤 포인트에서 눈물이 울컥한 거예요? 그 포인트가 애매하다니까. 그죠? 그게 잘 모르겠지. 막 이렇게 우와 그래서 마지막에 확 터졌어요. 괜히 뭔가 가슴에 잘 모르겠어. 먹먹함이 이렇게 쑥 올라왔다가 뭐 미안함과 그런 그 것들이 17번 섞였어요. 죽고 살고 하는 거에 대한 미안함이 쌓여 있긴 했어. 나는 영화관이 아니었으면은 되게 줄을 펑펑 울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랬을 수 있어요. 아니었으면? 영화관이 그러니까 아니고 그냥 집에서 봤으면 집에서 눈물이 줄줄 혼자 흘렀을 것 있으니까. 같아 나는. 어디였지? 요새 가끔 좀 이제 몰라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좀. 아 여성 호르몬이 올라. 그런지 요새 얼마 전에 이소라 노래를 듣고 펑펑 울었어. 바람이 갱년기인가? 불어온다. 이소라 그럴 때 노래. 그렇게 노래가 다가올 때가 있죠. 음. 미키가 그랬지. 직조가 안 돼. 직조가 안 돼. 제가 할게요. 삐그덕. 저는 4.2점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줄 평은 어쩌면 현실보다 심심할지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영화가 좀 밋밋하다고 느껴질까? 킥이 현실이 너무 없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사실 이 설정들이 되게 특이한 설정이긴 한데 그리고 이제 정치적 풍자나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주 메인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런 얘기를 하고자 했던 건데 현실이 너무 스펙타클하니까 그게 좀 약간 밋밋한 거야. 재미없게 느껴진 거야. 심심하게. 그래서 그렇게 한 줄 평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동화 같은 느낌이었고 동화 같다. 동화 같은 느낌이고 그 엄청나게 풍자적인 요소들이 많았고 그걸로 이제 우화로 풀어냈다. 맞네. 그래서 거기서 오는 약간 생소함 때문에 우리가 뭐지? 이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뭐 수작이다. 수작인데 너네가 못 알아보는 거야. 이건 아니고 분명히 거기에는 삐그덕하는 부분이 분명히 좀 있었고 그건 좀 아쉽고 각본이 나는 조금 각본이 아쉬웠다. 각본이 좀 아쉬워요. 네. 그런 게 있었고 그러니까 말이 너무 많아. 아 말이 많았나요? 뭐 말로 풀어내는 게 좀 많았던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약간 잠깐 놓치면 이거 흐름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점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거는 그냥 제가 썼던 그 글 중에 하나인데 미키는 살아내느라 죽다 살아나길 반복하는 우리 삶과 비슷해 보인다. 우리도 맨날 죽고 살아내느라 살고 우리가 살아내느라 죽다 살아나길 반복하는 하루하루 하나요? 죽다 살아나길 반복하는 우리의 삶이랑 비슷하다 느꼈어요. 여기서 눈물 나네. 여기 너무 애환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여기 애환 조항 어떻게 좀 해주세요. 여기 맨날 죽다 살아난대요. 위로. 그리고 보다 보면 끝날 때 왠지 모르겠는 눈물이 울컥 맺히는 영화였다. 그래, 왠지 모르겠어 정말로. 한줄평이 영 그렇지만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4.0. 4.0. 동점. 그리고 4.2점이라면서요.
4.0이라고 아, 했어요? 4.2라 그랬고. 어. 나는 아까 4.0. 4.0이고. 낙관적인 봉준호도 응원함이라고 하고 싶어요. 아, 좋아. 봉준호 영화는 항상 보면 좀 찜찜하고 막 음. 역시 사회란 음. 쓸모없는 것이다. 디스토피아다. 진짜 플란더스의 개마저도 그건 제가 안 플란다스에게. 봤어요. 음. 근데 그런 찝찝함이 좀 덜했고 좀 밝은 느낌이고 해서 순한 맛이기도 해서 좋았는데 나중에 그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미키 세븐틴이 이제 원래 원작은 미키 세븐이잖아요. 근데 10번을 더 죽인 이유는 17, 18이라는 숫자를 좋아한대요. 봉준호가. 17, 18. 17세에서 18세 변하는 그 나이대를 자기가 좋아해서 그리고 자기 아들이랑 나이대가 비슷하고 해서 그 숫자를 참 좋아해서 그렇게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그- 주관적인. 정말 주관적이잖아요. 정말 어. 개인적이잖아요. 그리고 그 뭐지? 미키를 안 죽인 것도 미키를 이제 멸망의 길로 안 이끈 것도 뭔가 아들이랑 그 나이대도 비슷하고 해서 죽이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뭔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감독님이? 약간 나이 든거 마음이 느껴져. 순한 그런 그 막 젊은 감독의 미친 듯이 막 서브스턴스 같은 그런 포인트 별로 없고 약간 그럴 수 있어. 이런 한번 느낌이야. 쉬어가고 순한 느낌이 음. 있어서 저는 이것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좋은 안착이었고 음. 기생충 이후에 좋은 안착이었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어떤 느낌을 살릴 수가 있겠다. 여기서 약간 좀 퍼플리티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긴 하는데 대중화를 좀 더 시켜야 되긴 하죠. 좀 더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알아서 열심히 해보시고 봉준호 잘해라. 이번에 잘하셨으니까 이 결의 영화들도 자주 보기를 기대한다 라는 뜻입니다. 따뜻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봉준호. 사랑해요 봉준. 봉보로봉봉. 맞아, 귀여워. 나부터 할까요? 난 할 게 없는데요. 저는 맞네. 응. 저는 3.8점. 이 보는 동안은 재밌었는데 보고 나서 생각했던 기대했던 것보다가 더 맞겠다. 기대했던 것보다는 이런 게 좀 좀 아쉬웠어가지고 3.8점이고 굉장히 잔혹하고 귀엽고 슬프지만 행복한 영화였다. 네, 오늘 이렇게 네, 미키 세븐틴. 나도 미키 세븐틴 보러 가야겠다. 보긴 봐야 돼. 보세요. 볼게요. 근데 이제 벌써 2번이나 기부했기 때문에 저는 할 만큼 했고요. 기부야? 아, 네, 영화 산업에 기여하셨어요. OTT다. 그때 볼게요. 나 최근에 플레이리스트 봤는데 재밌더라. 플레이리스트? 그게 네. 뭐예요? 넷플릭스에. 영화예요? 넷플릭스에 스포티파이. 스포티파이 스포티파이 이야기. 새로 나온 것 같은데. 아니요. 2022년 22년도에 23년 뭐 이때 나왔던 건데 완전 처음 들어봐요. 21년도가 2년도에 나온 건데 되게 재밌어요. 스웨덴 맞나? 덴마크인가? 스웨덴. 스웨덴 영화. 스웨덴 시리즈. 그 주인공 배우가 다 스웨덴 스웨덴이고 스포티파이 만들어서 성공하는 것까지 얘기거든요. 근데 연출도 재밌고 되게 좀 신선해요. 되게 재밌더라고. 추천 미니- 받았던 것 같아. 되게 미니 시리즈라서 금방 봐요. 재밌었어요. 박 실장이 추천해서 봤습니다. 박 실장님. 스칼렛 너 이거 보면 진짜 재밌을 거 알걸? 또 재밌어 할 사랑의 포인트네. 박 실장님 매일 내 생각하면서 죽어가면서 살아가는 보다가 죽어요. 보다가 죽어. 그런 영화평 남겨놓고 이제 플레이리스트도 보고 볼 거 많이 보는데요. 아, 그렇지. 매일 즐기면서 살고 그 계시대요. 다큐멘터리 타다에 대한 다큐멘터리도 아. 재밌어요. 그건 메인에서 본 것 같아요. 그거 재밌어요. 요즘 제일 많이 보는 사람 같아요. 다큐? 소년의 소년의 시간. 시간 재밌다던데. 저도 그거 보고 싶어서 그거 해놨어요. 되게 재밌다고 하더라고. 넷플릭스. 누가 그래서 소년의 시간 우리가 보고 리뷰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마침. 좋아. 봐보자. 그거 재밌다고 우리가 봤으면 좋겠다 이러더라. 우리의 찐팬이. 난 나 혼자만 레벨업 이런 거 보고 있었는데. 뭐 봐요. 볼 수 있죠. 그거 이상한 그럼 거예요? 보면은 안 왜요? 되는 거야? 나도 그거 보고 싶은데 시간 없어서 못 재밌긴 해요. 봤어. 어쨌든 봐요. 봐봐요. 소년의 스칼렛님은 보물섬 요새 엄청 재밌게 보셨고. 이거 앞에 있던 거 보물섬이 뭐예요?
키스섬 우리 그때 얘기했던 거. 아, 키스 많이 아, 해가지고 네네네. 이게 아, 그래? 보물섬이지 뭔지.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 되게 재밌는지 우리 엄마 아빠 맨날 보더라. 어. 그거랑 원래 동시간대 경쟁하던 게 그 무슨 하이스쿨 그 서강준 나오는 그거였는데 처음엔 그게 더 많이 떴었거든요. 왜냐면 서강준 비주얼이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확 시청률이 반전되더라고요. 벌써 보물섬이 훨씬 재밌. 보물섬이 엄청 자극적이라고. 엄청 자극적이야. 네. 그렇게밖에 말 못해. 그리고 스토리가 알겠어요. 진짜 빨라. 알겠어요. 맨날 죽여. 박형식이 한 이제 8번 죽음을 당할 뻔해. 초반에 나오면 박형식이 굉장한 그 뭐라지 권력자의 하수인인데 하수인이라기보다는 약간- 회장 비서. 예. 음. 그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얘를 배신해. 누가요? 이 사람이 회장님이 누군데? 얘 죽인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요. 아 그래요? 아, 뭐야? 내가 맞다며. 착각했다. 내가 착각했네 그거. 절대 아닙니다. 네. 허준호가 악역으로 따로 나와. 아. 회장님 아니에요. 회장님은 이 사람은 신임하고 있고 아. 그래서 뭔가 귀여우면서 엄청 자극적이. 일단 박형식을 좋아하잖아. 맞아요. 박형식 잘생겼죠. 잘생긴 했죠. 여기서는 또 근데 일단은 귀여워. 이제 스칼렛님이 남자처럼 박형식 생겼어. 좋아하잖아. 박형식 되게 애쓰는데 잘해요. 하여튼 잘생기면 가만두지를 못하고. 소가수다 왜안 보는 거야? 아끼고 소가수다 있어. 보면 여기 그게 끝장나. 박보검 여기 끝장나지. 박보검 만나러 간다고 이제 제주도 갈 판이면 폭삭 소가수다 보고 미치겠다. 나는. 가지. 그래서 내가 안 보고 근데 있어. 아니, 그거 폭삭소가수다 이번 눈물 주가 난다면서요. 마지막이에요. 이제 이제- 다 나왔어요. 이제 봐야겠네. 네. 눈물 난다면서 이번 못 주부터 보겠어요. 봐요. 엄청 눈물 난다던데. 근데 그래도 재밌긴 해. 그래요? 근데 나는 오히려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나오기 전까지 봤다가 이제 다음 주 나오는 거 기다릴 타이밍쯤 돼서 또 눈물이 멈춰서 약간 귀찮아졌어. 식었어 또. 네. 저 좀 너도 그런 참. 식이거든요 드라마는. 저 드라마를 그렇게 한결같다, 쭉 참. 못 봐요. 그래서 음. 조금이라도 한꺼번에 볼 수 있을 때 다 못 보면은 그 타이밍 놓치잖아요. 그럼 나는 그냥 중간에 멈춰. 그리고 뒤에 거가 안 궁금해. 지금 딱 그 상태예요. 거의 무슨 마약 중독자 같은. 마약 중독자면 다시 돌아가야지. 마약 중독자. 아니 새로운 마약을 찾아 떠나는 그 익스플로러지. 그래서 저는 무조건 시작하려면은 끝이 되어 있는 걸 보는 게 나은 거. 미키 세븐틴 끝이 나 있는데 왜 못 보러 가? 끝이 겁나 나 있다고요. 그 앞으로 가는 길이 너무 가시밭길이야. 아, 영화관까지 아니야. 가는 길이 너무 가시밭길이야. 아무튼 꼭 보게. 그만 핑계 보세요. 두 번이나 기부했으면 됐잖아. 지금 이제 차 끊겼어. 네, 큰일 났어. 감사합니다. 갑시다. 가야 돼. 안녕. 안녕.